안녕하세요. NLP 코기입니다. 오늘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페이퍼 딥다이브, 꼬꼬페에서 다룰 논문은 구글에서 나온 Agent Tools and Interoperability with MCP입니다. Large Language Model은 정말 뛰어난 패턴 머신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코드를 쓰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학습 시점에 본 데이터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델 혼자서는 오늘 날씨를 조회하거나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를 질의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툴입니다. 툴은 모델에게 눈과 손 같은 걸 쥐어주는 장치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인지하고 실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모델의 추론 능력에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툴을 결합하면 단순히 배화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대신해 목표를 추구하는 에이젠틱 AI, 즉 에이전트 시스템이 됩니다. 이 문맥에서 툴이란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이 호출할 수 있는 함수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모델은 여전히 텍스트를 생성하지만 툴을 통해 그 주변 애플리케이션이 다른 시스템에 손을 뻗을 수 있게 됩니다. 개념적으로 툴은 두 가지 큰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델이 알게 도와주는 툴, 그리고 API 호출이나 디바이스 제어처럼 어떤 액션을 실행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각 툴은 이름, 파라미터, 자연어 설명으로 이루어진 명확한 계약을 가지고 정의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대화 도중 언제 어떻게 이 툴을 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날씨 어시스턴트를 떠올려 봅시다. 사용자가 오늘 여기 날씨 어때? 라고 물으면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는 여러분의 현재 위치나 오늘 예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대신 에이전트는 날씨 툴을 호출합니다. 위치를 입력으로 받아 날씨 API를 호출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돌려주는 함수죠. 섭씨와 화씨를 바꾸기 위해 작은 수학, 단위 변환 툴을 함께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에이전트는 툴 결과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엮어서 답변을 만듭니다. 지능은 나눠져 있습니다. 모델은 계획을 세우고 설명을 담당하고 툴은 사실을 가져오고 정밀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논문은 세 가지 주요 툴 카테고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 펑션 툴입니다. 코드 안에서 여러분이 정의하고 모델에 노출하는 일반 함수들로 종종 독스트링이 그대로 툴 설명서 역할을 합니다. 둘째, 빌트인 툴입니다. 웹 검색, 코드 실행, URL 패치처럼 모델 플랫폼 자체의 번들로 들어있는 기능들로 제미나이의 빌트인 툴스 같은 것들입니다. 셋째, 에이전트 툴입니다. 하나의 에이전트를 또 다른 에이전트에게 툴 형태로 감싸서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메인 에이전트가 전체 대화를 넘기지 않고도 특정 서브 태스크를 전문 에이전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툴 패턴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는 메인 에이전트가 있고 수도 이름만 돌려주는 작은 전문 에이전트를 툴로 호출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사용자는 메인 에이전트와만 대화하고 메인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 수도 에이전트를 툴처럼 호출합니다. 메인 에이전트가 대화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특정 작업은 전문가에게 기대는 구조입니다. 구글의 에이전트 디벨롭먼트 킷과 에이전트 프로토콜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원격 에이전트를 툴로 노출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덕분에 에이전트들을 느슨하게 결합된 분산 시스템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툴은 또 무엇을 가능하게 하느냐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리트리블 툴은 에이전트가 데이터베이스, 문서, 웹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액션 엑세큐션 툴은 실제로 일을 합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메시지를 올리고 코드를 실행하고 디바이스를 제어합니다. 시스템 및 API 인터그레이션 툴은 에이전트를 기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이나 서드파티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인 더 룹 툴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개입시킵니다.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위험한 액션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작업을 넘기는 식입니다. 이 카테고리들을 합치면 현대적인 에이전틱 시스템이 해야 할 대부분의 일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툴 문서는 사람 개발자만 보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델이 어떤 툴을 쓸지 결정할 때 실제로 보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업데이트 지라 같은 모호한 것보다 Create Critical Bug in Jira with Priority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모든 입력과 출력에는 타입만이 아니라 평이한 자연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길고 난해한 파라미터 목록은 모델을 헷갈리게 하니 짧고 잘 이름 붙인 구조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애매한 경계나 예외 케이스에는 예시가 큰 도움이 됩니다. 기본값을 쓰는 경우에는 모델이 안전하게 의존할 수 있도록 그 기본값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를 지시할 때는 특정 툴 이름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Create Bug 툴을 써라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이슈를 설명하는 버그를 생성해라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툴 자체의 문서에 이미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그걸 반복하거나 덮었으면 충돌과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모델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툴을 선택할 여지를 주세요.
단 툴끼리 상호작용할 때만은 예외적으로 명시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fetch 웹페이지가 내용을 파일에 저장하고 다른 툴이 그 파일을 읽는다면 그 관계를 분명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복잡한 엔터프라이즈 API를 툴로 일일 렉팅하는 것입니다. 이런 API는 즉흥적으로 파라미터를 골라야 하는 모델이 아니라 숙련된 인간 개발자를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대신 Create Support Ticket이나 Summarize Customer History처럼 에이전트가 사용자에게 해줘야 할 구체적인 작업 단위로 툴을 정의해야 합니다. 각 툴은 책임이 명확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가끔은 길고 자주 반복되는 워크플로우를 효율을 위해 하나의 툴로 묶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매우 신중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툴의 출력은 가능한 한 작고 집중되어야 합니다. 거대한 테이블, 전체 문서, 이미지 덩어리를 그대로 넘기면 모델의 컨텍스트 윈도를 금방 채워버리고 전체 속도도 느려집니다. 큰 데이터를 다뤄야 할 때는 외부 시스템에 저장하고 핸들이나 아이디만 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툴 프레임워크는 입력과 출력의 제이선 스키마를 지원하니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 스키마는 모델에게 툴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런타임의 호출을 검증하는 데도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러 메시지도 또 하나의 학습 채널로 봐야 합니다. 단순히 404라고만 하지 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음에 무엇을 시도해야 하는지 모델에게 알려주세요. 모델과 툴이 늘어날수록 통합이 심각한 병목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모델 툴 쌍마다 커스텀 커넥터가 필요했습니다. 모델이 N개, 툴이 M개면 N 곱하기 M개의 통합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확장성이 없습니다. 개발 속도를 늦추고 생태계를 쪼개고 툴 재사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에이전트가 매 조합마다 별도 글루코드 없이 툴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MCP의 동기입니다. Model Context Protocol은 Anthropic이 2024년에 제안한 AI 에이전트를 외부 툴과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기 위한 오픈 스탠더드입니다. 각 앱이 제각각 커스텀 커넥터를 만드는 대신 MCP는 툴을 서버로 노출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발견하는 공통 방식을 정의합니다. 목표는 어떤 에이전트든 MCP를 준수하는 서버라면 플러그 앤 플레이로 붙을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의 추론과 사용자 경험을 각 백엔드 통합의 세부 구현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 시스템을 더 모듈화하고 진화시키기 쉬워집니다. MCP는 코드 에디터에서 쓰이는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과 비슷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따릅니다. 호스트는 메인 애플리케이션이나 에이전트 런타임입니다. 그 안에서 MCP 클라이언트가 하나 이상의 MCP 서버와의 연결을 관리합니다. 각 서버는 툴, 리소스, 프롬프트 같은 케이퍼빌리티를 노출하며 종종 외부 API나 데이터 소스에 대한 어댑터 역할을 합니다. 호스트는 사용자 경험과 보안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클라이언트는 프로토콜 세부를 처리하며 서버는 케이퍼빌리티 구현에 집중합니다. 이런 분리는 재사용 가능한 툴 서버들이 경쟁하며 공존하는 풍부한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MCP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 모든 메시지에 JSON RPC 2.0을 사용합니다. 덕분에 가볍고 언어의 독립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기본 메시지 타입은 요청, 결과, 에러, 단방향 노티피케이션 4가지입니다. 그 위에 MCP는 전송,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정의합니다. 로컬 툴의 경우 서버를 서브 프로세스로 띄우고 표준 입력 출력을 통해 통신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원격 툴의 경우 MCP는 스트리밍 응답을 지원하면서도 스테이트레스하게도 동작할 수 있는 스트리머블 HTTP 전송을 권장합니다. 이 유연성 덕분에 MCP는 로컬 파일 툴부터 클라우드 기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까지 폭넓게 커버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토콜 위에서 MCP는 몇 가지 상위 레벨 케이퍼빌리티를 정의합니다. 서버는 툴스, 리소스스, 프롬프트를 노출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는 샘플링, 일리시테이션, 루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에이전트와 툴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상황은 고르지 않습니다. 툴스는 거의 모든 MCP 클라이언트가 지원하는 확실한 승자입니다. 리소스와 프롬프트는 약 3분의 1 정도만 지원하고 클라이언트 측 케이퍼빌리티는 더 드뭅니다. 그래서 현재 MCP의 가치는 주로 툴스가 끌어가고 있고 논문도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MCP에서 툴은 JSON 스키마 기반 구조로 기술됩니다. 각 툴은 고유한 네임, 선택적인 사람이 읽기 좋은 타일을, 자연어 디스크립션, 그리고 입력과 선택적으로 출력에 대한 JSON 스키마를 가집니다. 이 스키마는 파라미터 타입과 의미를 정의하며 모델이 이해하는데도
런타임 검증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툴이 리드온리인지 아이덴포턴트인지 같은 힌트를 담는 아노테이션 필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힌트일 뿐이므로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서버에서 온 정보라면 클라이언트가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MCP 툴은 앞에서 이야기한 툴 문서와 베스트 프랙티스를 그대로 따릅니다. MCP 툴은 비구조화된 결과와 구조화된 결과를 모두 반환할 수 있습니다. 비구조화 결과는 일반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블럭 같은 것들입니다. 구조화 결과는 툴의 아웃풋 스키마를 따르는 제이슨 객체입니다. 툴은 또한 리소스를 반환할 수 있는데 내용을 직접 포함할 수도 있고 외부 URI 링크로 줄 수도 있습니다. 파일, 로그, 기타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죠. 리소스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에서 온 것만 소비해야 합니다. 실패 상황을 위해 MCP는 두 층의 에러 보고를 지원합니다. 알 수 없는 툴 같은 문제에는 프로토콜 레벨 JSON RPC 에러를 쓰고 is 에러 플래그가 붙은 인밴드 툴 에러도 있습니다. 이 인밴드 에러는 호출한 모델에게 복구 방법을 안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MCP의 매력은 분명합니다. LLM 기반 애플리케이션과 툴을 통합하는 공통 프로토콜을 제공해 커스텀 글루 코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툴을 런타임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는 재배포 없이도 새로운 케이퍼빌리티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 관점에서 MCP는 리즈닝, 메모리, 툴스를 교체 가능한 모듈로 보는 에이젠틱 메시 개념과도 잘 맞습니다. MCP 자체의 보안 기능은 제한적이지만 구조적으로 거버넌스, 접근 제어, 휴먼 어프로벌 플로우를 더 씌울 수 있는 훅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MCP는 그대로는 엔터프라이즈에 바로 쓰기엔 부족합니다. 큰 문제 중 하나가 컨텍스트 윈도우 부풀기입니다. 모델이 여러 툴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많은 툴 정의를 프롬프트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게 포큰을 잡아먹고 모델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성능과 추론 품질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MCP가 지원하는 장기, 스테이트풀 연결은 스테이트레스하게 수평 확장하는 아키텍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초기 스펙은 기본적인 오토라이제이션 흐름만 제공하고 아이덴티티 전파는 모호하며 로깅이나 트레이싱을 위한 내장 업서버빌리티도 없습니다. 이미 많은 엔터프라이즈가 MCP 트래픽을 관리형 플랫폼과 게이트웨이로 감싸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아키텍처 측면에서 떠오르는 변화를 지적합니다. 모든 툴 정의를 미리 모델 컨텍스트에 넣어두는 대신 툴 자체에 대해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을 쓰는 방향입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작업을 받으면 먼저 사용 가능한 툴의 큰 인덱스를 질의해 관련 툴 몇 개를 고르고 그 정의만 프롬프트에 로드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툴 선택이 더 확장 가능하고 똑똑해지지만 새로운 공격 벡터도 열립니다. 공격자가 툴 인덱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면 악성 툴 스키마를 주입해 에이전트를 속여 호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툴 검색에는 강력한 보안 통제가 필수입니다. 보안은 MCP가 진짜로 어려워지는 지점입니다. 한편으로 MCP는 인증, 인가, 레이트 리미팅, 모니터링이 필요한 또 하나의 API 표면일 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굳건한 백엔드 시스템과 민감한 데이터의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표준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 이 조합은 위험도를 크게 끌어올립니다. 설정 실수나 악성 서버 때문에 무단 액션이나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논문은 MCP 보안이 한번 체크리스트를 돌리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취약점과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AI 특유의 위협을 모두 고려한 계층적이고 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Dynamic Capability Injection in MCP Server가 클라이언트가 명시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출하는 툴을 바꿔버릴 때 발생합니다. 에이전트가 런타임에 툴을 발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위험 컨텐츠 조회만 제공하던 서버가 나중에 구매나 데이터 삭제 같은 고위험 액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행동과 리스크 프로파일이 에이전트 코드는 그대로인데도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서드파티 레지스트리에서 설치했거나 엔터프라이즈의 직접 통제 밖에서 돌아가는 서버일수록 위험합니다. Dynamic Capability Injection을 억제하기 위해 논문은 몇 가지 방어책을 제안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와 SDK는 서버가 광고하는 툴을 그대로 믿지 말고 승인된 서버와 툴에 대한 allow 리스트를 강제해야 합니다. 서버는 툴 목록이 바뀔 때 이를 신호로 알려주고 클라이언트는 그때마다 재검증해야 합니다. 설치형 서버의 경우 풀 정의를 특정 버전이나 해시에 피닝해 예상치 못한 변경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에피지 같은 API 에이전트 게이트웨이를 MCP 서버 앞단에 두어 툴 목록을 필터링하고 엔터프라이즈 정책을 적용하고 사용자별 인가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치 시스템의 경우 조직이 직접 MCP 서버를 호스팅하고 엄격히 통제되는 환경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툴 섀도잉은 악성 툴이 모델에게 정당한 툴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설명을 꾸며 놓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민감한 코드를 위한 공식 Secure Storage Service 툴이 있다고 해봅시다. 공격자는 Safe Secure Note라는 툴을 추가하고 사용자가 중요한 걸 저장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이 툴을 쓰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설명을 달 수 있습니다. 모델은 두 설명을 읽고 악성 툴을 선택해 비밀을 공격자 서버로 보내버릴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권한 체크는 하나도 어기지 않았는데 단지 플래너가 잘못된 툴을 골랐을 뿐입니다. 툴 섀도잉에 대한 방어는 어떤 툴이 아예 등장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클라이언트나 게이트웨이는 새 툴이 신뢰된 툴과 이름이나 의미적으로 충돌하지 않는지 검사해야 하며 이때 LLM 기반 유사도 체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민감한 연결에는 뮤추얼 TLS를 사용해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정체성을 상호 검증해야 합니다. 정책 엔진은 중요한 지점마다 규칙을 강제해야 합니다. 툴 디스커버리 전에, 호출 전에, 결과가 반환되기 전에 말이죠. 파일 삭제나 외부 이메일 발송 같은 고위험 작업은 어떤 툴을 쓰든 항상 사람의 명시적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임의의 MCP 서버, 특히 사용자 로컬 머신에서 돌아가는 서버에 마음대로 붙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다른 위험 부류는 악의적이거나 지나치게 관대한 툴 정의와 그 툴이 처리하는 컨텐츠에서 나옵니다. 툴 설명과 파라미터 문서는 모델 컨텍스트에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플래너를 편향시키거나 탈취하는 숨은 지시를 담을 수 있습니다. 파일, 웹페이지, 이메일 같은 외부 컨텐츠를 읽는 툴은 프롬프트 인젝션이 섞인 텍스트를 끌어와 에이전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툴 출력에는 API 키나 개인정보처럼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고 에이전트는 이를 적절한 필터링 없이 사용자나 다른 툴에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의도는 선한 툴이라도 입력과 출력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공격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해 논문은 에이전트 환경에 맞게 변형한 고전적인 시큐 코딩 관행을 권장합니다. 툴 입력은 검증하고 제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렉터리 트래버설이나 임의의 쉘 명령을 막는 식입니다. 툴 출력은 모델에 다시 넣기 전에 정제, 세니타이즈에서 시크릿, 액티브 컨텐트, 수상한 패턴을 제거해야 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사용자 툴 콘텐츠와 명확히 분리해 덮어쓰기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드파티 서버에서 가져오는 외부 리소스는 allow 리스트된 URL에서만 그리고 명시적인 사용자 동의하에 가져와야 합니다. 툴 설명 자체도 AI 게이트웨이나 정책 엔진을 통해 필터링하거나 다시 쓰게 해서 모델에 도달하기 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종종 긴 대화 히스토리를 통째로 툴에 넘기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필요 없는 곳으로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제품 아이디만 필요로 하는 툴이 개인정보가 잔뜩 들어있는 전체 채팅 로그를 받는 식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더 많은 사용자 입력을 요청할 수 있는 일리시테이션 케이퍼빌리티도 스펙에서는 비밀을 묻지 말라고 권고하지만 남용되면 시크릿을 요구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반에서 민감 데이터를 태깅하고 추적할 수단이 없으면 강한 프라이버시 보장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논문은 정보 흐름 제어, Information Flow Control 개념을 MCP 시스템에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입력과 출력에 민감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태그로 표시하는 이른바 테인트 트래킹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자유 텍스트 입력과 신뢰도가 낮은 시스템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테인트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툴 스키마의 애노테이션을 활용해 민감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필드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정책 엔진이 테인트드 데이터의 흐름을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명시적 승인 없이 외부 이메일 툴이나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보내지 못하게 막는 식입니다. 이런 데이터 인지형 제어는 안전한 엔터프라이즈 도입에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MCP의 어서라이제이션 모델은 꽤 거칩니다. 보통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와 한 번 어서라이제이션 플로우를 거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특정 사용자가 어떤 툴은 호출할 수 있고 어떤 툴은 안 되는지, 어떤 리소스는 더 높은 권한이 필요한지 같은 걸 표현하는 내장 방식이 없습니다. 또 액션이 최종 사용자, 에이전트 아니면 일반 시스템 아이덴티티 중 누구를 대신해 수행되는지도 모호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최소 권한 원칙을 지키고 누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감사하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접근 제어를 강화하기 위해 논문은 특정 어디언스와 액션에 묶인 스코프트 그레덴셜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각 툴은 필요한 최소 권한만 가져야 합니다. 가능하면 read only로 여러 시스템에 걸친 공유 수포 토큰은 없어야 합니다. API 키나 토큰 같은 시크릿은 모델의 대화 컨텍스트에 절대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에코되거나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크레덴셜은 MCP 클라이언트나 게이트웨이가 관리하고 서버에는 별도의 안전한 사이드 채널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과 외부 정책 엔진을 결합하면 MCT의 거친 기본 모델 위에 툴 단위의 세밀한 인가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부록에서는 MCP에 적용한 고전적인 Confused Deputy 공격을 단계별로 보여줍니다. 이 패턴에서 MCP 서버가 데퓨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코드 저장소 같은 민감한 백엔드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존재죠. 제한된 권한만 가진 악성 사용자가 I 어시스턴트를 설득해 MCP 서버에게 특권 액션을 요청하도록 만드는 프롬프트를 꾸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밀 파일이 들어있는 새 브랜치를 만들라고 시키는 식입니다. 서버는 최종 사용자의 권한이 아니라 자기 권한만 확인하고 문제없이 요청을 수행합니다. 그 결과 저장소 자체가 직접 뚫리지 않았는데도 권한 상승과 데이터 유출이 일어납니다. 이 예시는 MCP 기반 시스템에서 아이덴티티 전파와 사용자별 인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전체 그림을 다시 보면 이야기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툴이야말로 대형 언어 모델을 점적인 패턴 예측기에서 세상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트로 바꿔주는 요소입니다. 그 효과는 명확한 문서, 태스크 중심 인터페이스, 간결한 출력, 유익한 에러 같은 세심한 설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둘째, MCP는 에이전트와 툴을 대규모로 연결하는 강력한 표준을 제공해 통합 문제를 해결하고 동적이고 모듈식인 아키텍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MCP만으로는 엔터프라이즈급 보안, 아이덴티티, 업서버빌러티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미래는 순수 MCP가 아니라 MCP 위에 API 게이트웨이, 강화된 SDK, 정책 엔진, 안전한 툴 설계 관행 같은 견고한 거버넌스 레이어를 둘러싼 형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MCP는 사무 운용성을 제공하고 그 위에 안전하고 감사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쌓는 일은 도입하는 조직의 몫입니다.